16앰플이라는 양은 일반적인 어떤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다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할 정도의 양인 거고, 이전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 작가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좀 인터뷰 같은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연락 가능하냐. 그래서 연락을 한번 이제 드렸더니,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이제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이제 받고 환자분이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취재를 하고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랑 한 1시간 가량 이제 좀 통화를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한번 이제 직접 촬영을 가도 되겠냐고 해서 오시라 해가지고 여기 치과에 오셔가지고 PD님이랑 오셔서 이제 촬영을 또 이제 1시간 가량 또 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저도 이제 어쨌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것들도 좀 계속 좀 이제 알려드리고, 같은 프로그램 하시는 또 이제 다른 작가님이 또 이제 자문 같은 거를 조금 요청을 하셔가지고 또 한 몇 차례 정도 이제 좀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어떤 환자분의 어떤 사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방영을 했어요. 방영을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인터뷰를 했던 어떤 핵심 포인트라든지 그런 요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조금 지엽적인 부분만 아주 그냥 약하게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나가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전국에 이제 뭐 2, 3만 명이 되는 치과 의사가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했다가 이 조홍재 TV에서 예전에 찍었던 그런 이제 수면 치료 관련된 그런 영상을 보고, 이 원장님이 되게 이제 생각하시는 바나 말씀하시는 바가 되게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획 의도랑 잘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유튜브를 쉬고 있었지만은 다시 해야겠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또 계기가 되는 그런 또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70대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환자분께서 강남에 있는 이제 모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다수의 이제 발치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계획을 했는데 수면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마취까지만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호흡이 떨어지고 심박이 떨어지고 하면서 119에 갔다가 결국은 이제 심정지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진료 기록부나 이런 걸 크리티컬하게 딱 봤을 때 진료 기록부에 뭔가가 이제 기재가 조금 미비되어 있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는 있기도 하지만은,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 진정 치료를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훌륭했다고 보거든요. 그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시점에 이런 자동 제세동기를 써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하고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하고 필요한 약물도 주입을 하고 환자분을 어떻게 보면 좀 깨우려고 하기도 하고 119도 바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런 대처는 좀 잘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환자분이 좀 안타깝게 이렇게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환자분이나 환자분 유가족분들이 가장 큰 이제 슬픔이나 그런 이제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긴 했지만은, 물론 그분도 이제 뭔가 미비하거나 미흡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대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잘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송의 흐름상 나가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안 나간 것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과에서 하는 수면 치료는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진정법 혹은 진정치료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고, 이 진정치료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얕은 진정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중등도 진정 혹은 의식화 진정 단계가 있고, 세 번째 깊은 진정 단계가 있고, 네 번째는 전신 마취 단계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치과에서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수면 치료라고 하는 치료 같은 것들은 두 번째 단계인 의식화 진정을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해서 그 정도 깊이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통 수면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혹은 의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깊은 진정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호흡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문제가 조금 많이 발생하긴 하거든요. 저도 이번 사건을 이제 겉에서만 들었을 때는 수면을 좀 이제 너무 용감하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약을 많이 쓰고 깊게 재워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 기록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주 안전하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이 정도면은 어떤 진정제에 투여한 약제 양이 너무 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용납할 정도의 양이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환자분이 조금 이제 고령의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민감하고 할 수가 있어서 약물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넣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면은 뭐 약간 약을 조금 더 과하게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약제의 용량만으로 봤을 때는 약이 너무 과해서 위험할 정도의 양이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양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는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16앰플이라는 양은 일반적인 양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치과 치료를 할 때 국소 마취를 이제 하거든요. 무조건 하죠. 치과 치료는 아프니까 마취 안 하고 치료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발치를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신경 치료를 하든 아니면은 뭐 어떤 잇몸 치료나 그런 걸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이런 바늘로 찌르는 그런 마취 있잖아요. 그런 국소 마취를 하는데, 국소 마취의 양이 일반적인 양보다 좀 상당히 좀 많은 양을 투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양보다는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에는 정확하게 딱 그 부분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한 요지나 포인트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과 의사 동료분들이나 선후배분들 혹은 이제 치과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치과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치과에서 이런 이제 의식화 진정법 혹은 수면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예전부터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하고 있었냐면은 치과 치료할 때 막 움직이면 안 되는데 치과 치료가 너무 무섭거나 행동 조절이 좀 어려운 소아 환자들이나 장애인들, 그런 분들한테는 얕은 진정부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신 마취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이런 마취라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영역이기 때문에 치과 마취과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랑 마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일반 성인 진료한테도 이제 보편화가 된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죠. 근데 환자분들이 보면은 치과에서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치과 오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정말로 내가 먹을 리가 하나도 없거나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상황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치과를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 이제 이겨내고 어쨌든 필요한 치과 치료를 이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이 의식화 진정법이기 때문에 수면 치료,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치료는 필요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치과 의사들이 그 치료를 안전하게 환자분들한테 하려면은 본인들도 준비가 많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필요한 장비들 같은 것들도 잘 갖춰져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해야지 우리가 환자분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치과 의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치과 의사분들한테 꼭 이제 이런 수면 치료를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은 할 때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고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치료를 하자,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수면 치료 자체가
위험한 치료는 아니에요. 수면 치료 자체가 위험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수면 치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수면 치료 하면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환자분들께서 이런 수면 치료를 받을 때 이제 꼭 이제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점은 환자분들께서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그런 편하게 자고 일어나는 그런 치료를 사실 원하시거든요. 근데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진정법 4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인 의식화 진정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합니다. 의식화 진정이라는 정도는 의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크게 소리를 치거나 환자를 두드렸을 때 환자분이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스로 호흡을 이제 편하게 이제 내쉬고 들이마실 수 있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치과에 와가지고 나는 완전히 재워주세요. 절대 기억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이 치과에서 하는 진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불편하고 무섭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진정된 상태에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수면 내시경 난 할 때는 되게 푹 잤는데 혹은 다른 과에서 내가 수면 치료할 때는 푹 잤는데 왜 치과에서는 그렇게 못하나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치과 수면 내시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옆으로 누워서 하잖아요. 근데 치과 치료는 똑바로 누워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호흡이 많이 떨어졌을 때 혀에 이제 근육이 힘이 풀리면서 기도를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혀가 기도를 막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자세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입안에 물이라든지 그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가 호흡이 너무 떨어졌을 때 치료를 하게 돼서 그게 어떻게 보면 폐로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 같은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고,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식도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절대로 깊게 재우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이런 이제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은 꼭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수면 치료는 안전한 치료지만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은 그 치과에 충분히 그런 안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의사들이 그런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충분히 지식이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수면 이제 치료 관련돼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었을 때처럼 치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전문 심폐소생술, 혹은 이제 정주진전법 그런 이제 연수회를 수료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치과 마취과학회에서 하는 그런 이제 진정법 인정의 그런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환경들을 할 수가 있고,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응급상황이 나타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 제세동기라는 거를 갖췄다거나, 혹은 이제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산소를 조금 이제 공급을 해준다거나, 혹은 이제 환자분이 숨 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을 하는 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충분히 사실은 갖춰져 있는 곳에 가시면은 환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더에스플란트 치과는 처음에 이제 3년 전에 수면 치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런 장비들은 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구비를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이전을 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은 한 번도 쓴 적은 없지만은 싹 다 이제 폐기를 하고 새로 또 저희가 구비를 해서 저희가 철저히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더에스플란트 치과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런 진료를 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